안녕하십니까. 방명닥터 김기남TV의 김기남입니다. 오늘은 여권의 이재명 후보와 야권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낙연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역시 정치는 그 사람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권을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와 우선의 국회의원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처럼 국회의원 경력이 없을 뿐더러 더구나 정치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 입당하면서 빠르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고 탈여권 인사들도 많은 수가 윤석열 캠프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처럼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당대표와 우선의 국회의원이지만 보수 기질보다는 독고다이 스타일로 대중적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해 볼 텐데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둘은 공통적으로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여권과 야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통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팔을 다쳐서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인해서 두 후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성장 과정이 불우했지만 온갖 어려움을 겪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란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년 공무원 자격사칭으로 150만원,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500만원, 201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등이 있고, 이런 범법 행위 외에도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 친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등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범법 행위와 불륜, 욕설 등에도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는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약점들이 전혀 약점으로 먹혀들지 않겠지만 본선에서는 많은 중도층의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보여주기식 쇼정치와 굳은 일에는 나서지 않고 생색나는 일에만 나서는 버릇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면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계곡 정비 사업을 자신이 최초로 실시한 사업이라고 발표했고, 신천지 교회와 유흥업소의 코로나 단속때는 본인이 직접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서 쇼맨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말이 이재명은 합니다 란 말인데, 이재명 후보는 언론에 나와서 대장동 개발은 내가 설계했고 진행한 내 행정의 최고 치적이다. 대장동 개발 신화가 이재명은 합니다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 말은 대장동 사태가 어디까지 번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좋은 걸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 멋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본인도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충성은 국가와 민족에게 해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혼밥을 하지 않겠다. 둘째가 뒤로 숨지 않겠다. 셋째가 공작정치 하지 않겠다입니다. 대통령이 혼밥을 하게 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모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에서 왔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
가장 많은 식비를 쓰는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권장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은 자주 참모들과 식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은 그래서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한 뒤로 숨지 않겠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처럼 생색나는 일에는 나서고 굳은 일에는 숨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이 일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사랑을 얻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작 정치 하지 않겠다란 이 말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공작 정치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공작 정치와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망치는 절대 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 인식에 이낙연 후보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했던 말을 상기해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느냐? 우리는 5.18 영령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공 지지율을 보면서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답답해 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도덕적 결함은 당내 경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선에서는 큰 약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시길 국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닥터 김기남TV 김기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